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강제 징집된 수백 명의 러시아 병사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대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래 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새 전야에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통해서 마키우카의 군 막사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건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이로 인한 사망자를 약 400명으로 추산했고 이 지역의 러시아 분리주의자들도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출신인 이고르 키르킨도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키르킨은 또 해당 직업학교가 600명에 달하는 신병들이 임시 숙소로 쓰던 것으로 같은 장소에 탄약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하이마스 사정권의 인력과 장비를 함께 배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2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마키우카의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고폭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해서 63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고성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 미사일을 발사했고 방공망이 이 중 2발을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성명을 내고 12월 31일 심야에 이 도네츠크 마키우카에서 최대 10대의 다양한 적 장비가 파괴되고 손상됐다 그러면서 공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실제 사망자가 최대 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58명의 러시아군 부상자가 이송됐다 그러면서 이는 평소 사상자 수치보다 많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정보를 믿는다면 많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러시아군 당국이 피해 첫날에는 공식 언급을 회피하다가 자국군의 손실을 결국 인정하면서 공식 발표하게 된 것은 이 같은 피격 사실이 담긴 동영상들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개된 영상에는 군 막사로 사용하고 있던 마키우카의 직업학교가 완전히 타버린, 그래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막사를 공격 목표로 삼게 된 경위입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사상자를 낸 러시아군 점령 도시 마키우카 공격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 군인들의 빈번한 휴대폰 사용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휴대폰 신호를 통해서 러시아 군인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휴대전화 사용 폭주가 감지되면서 이곳에 러시아 장병들이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탁스통신은 2일 친러 분리주의 정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사법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가지고 잠정 조사에 따르면 이 군인들의 빈번한 핸드폰 사용이 하이마스 공격의 원인이 됐다 그러면서 적은 첩보 체계인 에셜론을 이용해서 핸드폰 이용 정보와 가입자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에셜론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런 파이브아이스 국가들이 운영하는 국제통신 감청 및 신호정보 수집 분석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건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서방 진영의 정보 체계가 가동되었고 이런 지원으로 이번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 러시아군 막사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병사들의 희생은 이 러시아군의 무능과 안일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범위 내에 대규모의 군인들을, 그것도 분산시킨 것도 아니고 학교라는 건물을 이용해서 숙소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친러시아 블로거인 안드레이 메드베데프도 건물에 피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이는 적들의 공격을 쉽게 만드는 꼴이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쟁 중 병사들이 대거 집결해 있는 막사에서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 자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러시아군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만듭니다. 여기에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막사 공격 시 피해가 커진 게 그곳에 폭탄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쟁의 기본적인 수칙조차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도 또 실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능하고 안일한 군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러시아 군사 블로거인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러시아 사령부가 매우 엉성하다고 비판했고, 보리스 로진이라는 친러 블로거는 전쟁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함께 이 러시아군과의 격전지인 자국 동부의 도네츠크주 도시에 대규모 포격을 가하고 러시아 또 서부 본토에까지 드론 공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북부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브란스크주의 알렉산드르 보고마스 주지사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클리몹스키 구역에 공격을 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관내 에너지 공급 시설이 파괴되었고 주거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서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러시아도 연말 연시 사흘 연속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AP통신이 2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우 시장은 밤새 40대의 자폭 드론이 키우를 향해서 날아왔고 방공망이 이들 모두를 격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사일을 통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이상한 점이 감지됐습니다. 우선 현지 매체 MB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퍼부었을 때 전선과 상당히 많이 떨어진 카스피해의 지역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카스피해 지역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인데 흑해 연안으로 무기를 수송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나탈리에 후예누크 대변이 말한 걸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국영방송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달 31일 이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카스피해 지역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냐면 이건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 동부를 비롯한 그 남부 지역의 물류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이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드론과 방어용을 공격용으로 개조한 S-300 방공 미사일 등을 섞어 사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매체인 키우 인디펜던트는 이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마딘 스키비츠키 부국장이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보고를 인용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과 자국의 구식 미사일, 고정밀 탄도미사일, 개조된 S-300 미사일 등을 다양한 구성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전술을 시작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과 비견되면서 이 러시아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300은 지난 1970년대 구소련이 공중 목표를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러시아가 이를 지상 목표물 공격용으로 전용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현재 이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가 부족하고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재고도 거의 바닥나고 있고, 또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KH-10이라든지 KH-555의 보유량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제재 때문에 물자 조달 차질이 빚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란 드론하고 구식 미사일 등을 결합해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죠. 사실 러시아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지상 목표물 타격을 위해서 첨단 고정밀 유도 미사일 등을 거의 한 4,000기 이상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젠 공격용 미사일 재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란제 드론을 수입해서 구식 미사일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용 미사일을 공격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마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최근 들어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다시 하게 된 것도 벨라루스에서 많은 양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는 막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 지속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